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젠슨왕 CEO가 갑작스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방송을 좀 진행해 보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인트로전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좀 같이 좀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어쨌든 뭐 인트로전조차도 같이 하락폭을 키웠다는 것 자체가 얘도 양자로 엮으려 게 아닌가, 좀 다시 의문을 좀 가지고 가 보고요.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의 하락폭을 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땐 딱 한 가지 이유를 뽑아요.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아까 썸네일에도 적혀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젠슨왕 CEO가 뭐 한다? 나는 양자 컴퓨터를 사랑하지만 앞으로 이게 나오려고 하면은 못해도 최소 15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30년은 더 봐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 자체는 제가 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양자 컴퓨터 방송을 이렇게 다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사세요, 양자 컴퓨터는 올해 1000% 10,000% 갑니다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란 부분은 어찌됐든지 상용화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난제가 많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필수 기술을 저는 보완으로 보는 거고, 무조건적인 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테마가 일단 양자 컴퓨터니까 어느 정도 정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참고하셔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무조건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올해 상용화 될 거다 뭐 이런 방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뭐 앞으로 뭐 이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30년은 뭐 더 걸릴 것이다 라고는 발언을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방송 보고 젠슨왕 CEO가 내 방송을 보나? 삐졌나?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양자 컴퓨터가 일단은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빠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젠승학 CEO의 발언 가지고 빠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자, 보면은 애초에 뭐 한다? 애초에 양자 컴퓨터라는 종목들이 지금 많게는 3,500%, 적게는 지금 인트로전을 제외하고서도 적게는 한 600% 이상이 올랐어요. 600에서 3,500%나 올랐던 게 지금 이제 이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10% 정도 평균 내지를 떨궜다. 과연 이게 악재가 맞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시장에서 젠슨왕 CEO의 발언의 영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젠슨왕 CEO가 아무리 30년이 걸린다 만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하락을 했을 때는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빠진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상용화 사실 3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 우리 과거 비트코인처럼, 자, 비트코인도 뭐 몇천 퍼센트 올랐다가 조정줬다가 올랐다가 조정줬다가 올랐다가 조정줬다가, 그럼 정말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서 빠졌을 때는 그냥 오히려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왜 이 젠슨왕 CEO의 발언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또 왜 제 방송을 보고 삐졌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엔비디아 먼저 봐야 돼요. 자, 일단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자, 어제 시장을 봤을 땐 또 뭐 합니까?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같이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하루 동안 빠졌던 게 뭐다?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사실 어제 양자 컴퓨터만 빠진 게 아니라 나스닥이, 뉴욕 증시가 함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건요, 엔비디아였어요.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가 왜 하락을 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대로죠.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볼 게 하나도 없었다. 그냥 자기 자랑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우리 기업은 어때요? 이 자랑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냈다 갖다 박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선 뭐예요?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아니라
엔비디아 때문에 그 나스닥 뉴욕 증시가 같이 하락을 했고요. 거기서 양자 컴퓨터는 피해자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결론이 사실 없었다. 진짜 어제 제가 딱 이거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이 뭐였어요? 엔비디아가 짱임. 그래서 제가 이걸 2시간짜리를 뭐 재생 정지하면서 물음표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이 지금 양자 컴퓨터가 되었든지 뉴욕 증시가 되었든지 이거를 지금 견인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첫 번째로는 뭐 빠질 수밖에 없던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해보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 뒤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양자 컴퓨터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뭐 엔비디아 여파를 떠나가지고 지금 뉴욕 증시가 보면은 어제 또 발표가 나왔던 게 지금 이제 PMI 서비스 PMI라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채용 공고 역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비즈니스 활동 자체도 뭐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서 뭐 구인 이런 거 다 좋게 나오고 고용 부분에서는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양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보면 작업을 뭐 종료합니다 할 만큼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 사람이겠죠. 일을 그만둔 사람이 줄어들 만큼 미국의 지금 경기가 뭐예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뭐까지 들어올리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에도 파월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올해 4번에서 2번으로 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더해지냐고 하면요.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게 1월 8일자 오늘 이제 새벽 뉴스가 나왔죠. 뭐였습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 수익률 예상 소폭 상회, 낙찰 수익률이 2007년 8월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지금 4.68%까지 지금 이제 국채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게 구인구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을 타격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요인이 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지금 이 경기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국채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이죠.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악재가 나와줬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도 필요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다?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건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을 시키는 최악의 변수를 들 수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뉴욕 증시의 이제 전체적인 하락을 좀 유도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S&P 500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고 가면서 이 6,000포인트를 지금 강하게 저항으로 막고 있어요. 저항. 근데 여기서 호재가 나와도 뚫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변수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가 되었던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금리 인상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변수가 되었던지 이런 걸 가지고서 찍어 누르는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최악의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저는 양자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의 발언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애초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엔비디아를 통해서 올라간 게 없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으면은 그래요 엔비디아 이거 30년 걸린다 최악의 악재겠네요 하겠죠. 이 양자 컴퓨터 테마는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철저하게 12월부터 더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상승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건요 구글의 발표입니다. 윌로우와 만날 수 있다. 윌로우의 이제 양자 컴퓨터 칩 발표와 함께 12월부터 양자 컴퓨터라는 강한 이 섹터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우리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지금 우리 안 할 거야. 양자 컴퓨터 우리 개발 안 해. 포기할 거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시장에 양자 컴퓨터 빠져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다른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대표 스웨드들을 볼게요.
자,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이제 12월 달 양자 뭐 이런 테마와 함께 쭉쭉쭉 올라가기에 있어서 애초에 이 스타트 이렇게 놀고 있던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 출발 스타트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다. 미국의 공군 연구소와 양자 컴퓨팅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애초에 양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온큐가 놀고 먹던 기업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너 양자로 괜찮구나 하면서 이런 계약 체결과 함께 조금씩 올라가다가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상승 시세를 주기 시작했던 거죠. 뭐가? 시장이 아이온큐가 양자로서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양자로서 이슈를 보여주고 시장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양자 컴퓨터 시장을 만들어낸 건 구글이었지 엔비디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11월 25일에 갭을 띄우면서 상승 출발로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이 당시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리게팅 컴퓨팅이 1억 달러를 이제 확보했는데 이 확보 자금을 뭐로 하겠다? 양자 컴퓨터 자금으로 쏘아 붓겠다라고 하면서 자금 확보와 함께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치고 올릴 수 있었던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실스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 12월 11일이죠. 뭐다?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보안 솔루션을 연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양자 컴퓨터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또 뭐예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하겠다? 처음으로 이제 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FLN이라고 해서 이게 11월 13일에 이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와요. 근데 이 TFLN이란 게 뭐냐고 하면은 리튬 나이오베이트라는 거예요. 리튬 나이오베이트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도 퀀텀 컴퓨팅이라고 나오는 만큼 이게 광자 큐비트죠. 광자 큐비트에 있어서 이걸 생성하고 조작하고 전송하고 감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자로서의 또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시장 흐름과 함께 빵빵빵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뭐예요?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양자 관련되는 모멘텀이 8월 달에 사실 뭐 계약 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건 이때 11월 7일에 미국으로부터의 정부 표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또 계약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국방부로부터 이 계약. 그러면서 뭐 했다?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지지고 볶고 양자 컴퓨터 쓰레기야. 양자 컴퓨터 말도 안 돼. 갖다 버려. 해도 상관없는 게 뭐다? 엔비디아를 통한 양자 컴퓨터의 상승 파동이 단 1%도 시장에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그 다른 차트들 그래서 봤을 때 이 종목들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런 발언과 함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정으로 보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인트루전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이건 제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여기에 들어오면 좀 빠지면은 살 생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좀 수익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 뭐 $2 안 깨는지 봐야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풀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라 했어요. 특히나 이건 단기간에 뭐 4배 가까이 올랐다가 또 올랐는데 여기서 풀매수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 큽니다. 커요. 그래서 뭐 인트루전도 지금 어쨌든 같이 조정 주는 거 보니까 얘도 양자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구간대를 깨지 않고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도 말씀드릴 거예요. 양자 컴퓨터 풀매수하라는 방송도 아니고요. 무조건 가져가라는 방송도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장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찍는 영상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진짜 무시하셔도 된다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얘기는 예전부터 했어요. 2021년도 엔비디아 얘기 발표했을 때 양자 관련된 컴퓨터 플랫폼 발표했을 때 양자 컴퓨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세계 최초 GPU 관련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시스템 발표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구글과 발표합니다. 구글과 발표하는데 이건 구글이 애초에 먼저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구글이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지들 숟가락 얹겠다도 아니고 우리는 구글과 같이 한다라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요. 자, 쿠다 플랫폼은 구글 퀀텀 AI 연구원들이 양자 컴퓨팅의 대규모 디지털 모델을 구축해 설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뭔 소리냐고 하면요. 엔비디아는 애초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 능력이 없고 이 구글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설계하고 개발하고 하면은 우리는 쿠다큐 플랫폼이라는 걸 지원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젠슨왕 엔비디아의 발언이 양자 컴퓨터를 찍어 누른다. 이건 사실상의 억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사실 이렇게까지 방송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급락 나오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단 1도 없고 지금 양자 컴퓨터의 하락은 첫 번째 엔비디아가 주도한 나스닥 시장, 뉴욕 시장의 조정으로서 함께 빠졌다.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최악의 변수가 생기면서 오히려 증시 하락에 대한 또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도 방송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